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리액트와 스프링부트 기반 템플릿 프로젝트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종합시연 영상은 별도 영상으로 분리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 박형준 책임님 나와주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박형준 책임이라고 합니다. 4.0부터 저희가 스프링부트 및 리액트 기반 템플릿 프로젝트를 실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소개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참가자분들이 300명이 넘으셨네요. 역대 최고라고 저도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리액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후반부에 스프링부트 기반 템플릿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전반부 소개에 있어서는 총 4가지 파트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리액트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그리고 리액트에 있어서 핵심 개념인 컴포넌트, 그리고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이렇게 4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0부터 리액트 기반의 템플릿 프로젝트를 실장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됐을 때 리액트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빠르게 실행을 하셔갖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확인을 다 하시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올라온 네. 영상도 봤고요. 박형준 책임님, 네, 예, 진행하시는데 죄송한데 이게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예, 슬라이드 쇼로 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슬라이드 그럼 쇼, 슬라이드쇼로 네네, 전환을 해서 진행을 네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리액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거나 세부 내용 같은 거는 확인을 못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해를 메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리액트란 무엇인가, 어떻게 활용된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나서 템플릿에서도 사용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 대한 간단한 시연, 그리고 템플릿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처음으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전체이기 때문에 개념 및 장단점을 소개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개에 집어넣었고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단일 페이지로 구성된 웹 어플리케이션을 뜻합니다. 기존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경우에는 화면에 보여질 리소스를 서버로 요청하고 이제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면은 클라이언트가 이걸 해석해서 보여주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A 태그를 사용한 ahref에 갖고 링크를 거는 태그를 넣었다고 치면은 이런 거는 웹 서버가 이제 요청에 따른 작업을 해서 웹페이지를 반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고침 및 로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화면이 깜빡인다든지 브라우저에서 뭐가 돌아간다든지 해서 사용자에게 좋지 않은 경험을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모든 정적 리소스를 한번 다운로드하고 새로운 페이지 요청 시에는 갱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페이지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눈속임이죠. 하나의 페이지만 보여주고 나서 데이터에 변경이 생기면 그 부분만 바꿔치기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웹페이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래픽도 줄어들고 렌더링 효율도 증가되게 됩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서 보여주기 때문에 모듈화 또는 컴포넌트별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시연할 때 페이지 전환되는 게 정말 그런지 깜빡이면서 보여지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기존의 JSP 웹뷰 방식에 비해서 단점도 있습니다. 리소스를 최초 다운로드 한다는 것은 초기 구동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레이지 로딩이나 코드 스플리팅 같은 방법을 또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을 꼽자면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소스를 최초 다운로드하는 동안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로딩 중 화면을 띄워놓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검색 엔진이 이 사이트는 뭐지 하고 들어와 봤는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화면만 있으면 얘는 개발 중인 사이트구나 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순위가 떨어지는 그런 불이익을 안게 되는데, 구글의 경우에는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얘는 리액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구나 하고 좀 기다려주는데, 모든 검색 엔진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즉 검색 엔진이 들어온 거나 아니면 일반 사용자가 첫 화면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 그 안에서 링크를 탔을 때에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접목해서 보여주는 방법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된 프레임워크로는 이제 리액트 기반에는 Next.js, Next.js는 퓨전 프레임워크의 MSA 템플릿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Vue.js 기반에는 Rust.js 같은 프레임워크가 이런 하이브리드적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액트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는 우리가 페이스북이라고 잘 알고 있는 메타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모듈형 개발이라 생산성이 높습니다. 또한 리액트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아닌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워크에 붙여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타입스크립트나 SASS 등도 지원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Next.js 등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싱글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서버 사이드 렌더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PPT에서 제가 스택 오버플로우 트렌드 그래프를 좀 따왔는데, 이 부분은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2018년 그쪽으로 해서 리액트에 대한 게시글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jQuery는 이제 비중이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알 수 있고요. Angular.js 같은 경우에는 21년 12월 31일로 LTS가 중지된 관계로 이제 비중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Angular.js라는 것은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Angular와는 다른 부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이제 UI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기준인데, 리액트 이전에는 이런 HTML 코드가 있다고 이제 예시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웹 프레임워크는 이런 부분에 뷰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부분이 존재를 했는데, 물론 부터 같은 데에서 JSP의 include를 사용해서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유지 보수가 번거롭고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제 리액트에서는 이런 코드를 다음과 같이 변환 가능합니다. 리액트에서는 이제 UI 요소를 컴포넌트라는 단위로 분할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아까 전 코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문법은 리액트에서 HTML을 표현하는 JSX라는 문법이고요. 이 부분은 빌드 시에 바벨을 위해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웹브라우저는 이런 JSX 문법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또한 이제 메타에서는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확인 가능한 도구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시간 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리액트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기에는 여러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로 합쳐주는 모듈 변들러인 웹팩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JXX 변환을 위한 바벨이라는 라이브러리 등등 여러 가지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거를 개발자가 일일이 다 찾아서 설치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초기 세팅 작업을 미리 다 해두고 그 환경을 다시 패키징한 일종의 붕어빵 틀이죠. 그 틀이라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한번 간략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계속 스타티드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퀵 스타트 카피해서 그대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크리에이트 리액트의 샘플 하나 만들어 보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HTML 소스를 리액트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시연도 간략하게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디터를 VS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VS 코드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제 손에 익어서 VS 코드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다른 거를 이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터미널을 여시고요. 아까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크리에이트 앱 이름은 이름은 자유롭게 지으시면 됩니다. 저는 마이앱이라고 해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크리에이팅 뉴 앱을 만든다고 터미널에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는 동안 간단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은 이걸 실행하기 전에 일단 Node.js라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간단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de-V로 18.12.0 표준 프레임워크 레포지토리 기준의 버전으로 설치를 했고요. 이게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먼저 Node.js 환경부터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 npm이 아니라 npx라고 입력한 이유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붕어빵의 틀입니다. 만들고 나서 저희가 할 필요한 건 붕어빵이지 붕어빵 틀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패키지를 한 번만 쓰고 말 경우에는 npx로 시작을 합니다. npx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npm install npx라고 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설치가 되면서 리액트 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PC 성능에 따라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약간 느리네요. 제가 로컬에서 한번 했을 때보다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저는 생성을 했는데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무조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은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 만들어졌으므로 오픈 폴더로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C 드라이브 마이 앱이라고 지금 만들어졌네요. 마무리 작업 끝날 때까지 아직 폴더를 열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다 됐네요. 해피해킹이라고 터미널에 뜬 게 완료된 신호입니다.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리액트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액트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터미널을 다시 열고 개발 모드에서 실행을 하는 명령어는 npm start입니다. 최초의 서버 포트는 3000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기동이 완료되면 로컬호스트 3000으로 접속을 하셔서 확인을 하면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터미널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타팅 디벨롭드 서버. 그래서 로컬호스트 3000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우저에서 최초 정적 소스는 전부 다 로딩을 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 있는 동안 간략하게 폴더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는 노드 모듈스라고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다 이쪽에 들어가 있고 정적 소스는 퍼블릭, 소스는 이제 src 밑에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존성을 명시한 파일은 이 패키지.json에 myApp이라는 이름의 디펜던시가 이렇게 있고 디버그에는 이런 스크립트를 이용한다. 이제 뭐가 추가가 되면 이제 계속 패키지.json은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 리드미도 명령어를 명시해 놓고 있으니까 이쪽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금 느린 게 있는데 예, 로컬호스트 3000으로 이 화면이 뜨면 성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저는 크롬이 약간 더 편해서 크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으로 이렇게 edit src 밑에 app.js를 수정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app.js를 수정을 하면 되는 이유는 실제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파일은 이 퍼블릭 정적 파일 밑에 html 인덱스 div 루트를 가지는 여기 밑에서 렌더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id가 루트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요. index.js 파일 src에 들어가 보시면은 const root 이 get element by root라는 id가 루트라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렌더를 앱을 렌더하라는 식으로 지금 코드가 짜여져 있고 이 앱은 이 app.js를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이쪽에 있는 코드를 수정을 하면은 화면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PPT에서 보여드렸던 HTML 코드를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게 됐습니다. VS 코드에서 Shift Alt F를 누르면 자동 정렬이고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HTML 코드가 뜨게 됩니다. 이제 터미널에 보면은 경고가 뜨는데 이 경고가 뜨는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한 번은 드렸는데 AHREF라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뷰에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ahref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리액트의 장점인 이제 빠른 렌더링 그런 기능을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 게 됩니다. 실제로 리액트에서 A링크는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링크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페이지 이동을 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한번 이 HTML 코드를 리액트 문법으로 바꿔보고 화면이 똑같이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존 코드를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안 되는 이유는 이 링크 컴포넌트라는 게 리액트 라우터 동일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npm install react router 동이라고 설치를 해주고 추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패키지.json에도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으로는 이 링크 컴포넌트는 브라우저 라우터 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index.js에서 해당 부분을 인풋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라우터 바로 뜨네요. 앱을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 라우터 닫고 컨트롤 X 여기 안에다가 감싸주는 겁니다. 자동 정렬 한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똑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게 컴포넌트별로 쪼개진 거거든요. 정말 쪼개져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으셔서 이게 메타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크롬 익스텐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끝에서 컴포넌트 리액트 이 부분은 크롬 익스텐션에서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를 내렸으니까 다시 npm start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F12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엘리멘트가 보이고 컴포넌트 탭에 가면 앱 컴포넌트가 있고 H 로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밑에 링크 2개 아까 전에 새로 만들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섹션이라고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입니다. 앱 밑에 H 로고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안에 링크 2개가 있고 밑에 섹션이 있고 하는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액트에서는 각 컴포넌트별로 나눠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npx create react 앱 이름을 입력하면 만들어지고 이제 그 경로로 이동해서 npm start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create react 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완료를 했고 이제 시연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액트를 기반으로 해서 스프링 부트 기반 템플릿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프로젝트 심플 홈페이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심플 홈페이지 템플릿 프로젝트는 백엔드 프로젝트와 프론트엔드를 둘로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 및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나서 종합 시연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공통 컴포넌트 기능 중에 일부를 선정한 개발 환경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심플 홈페이지 템플릿 프로젝트를 기존 JSP 뷰 방식의 프로젝트도 존재를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4.0부터 스프링 부트 기반의 백엔드 프로젝트와 리액트 기반의 프론트엔드로 분리를 해서 4.0부터 실장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이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1부터는 백엔드의 경우는 백엔드 API의 엔드포인트를 확인 가능하도록 4.1부터 스웨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론트엔드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버전부터는 GitHub 레포지토리에서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크 및 풀 리퀘스트를 통한 컨트리뷰션 또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 프로젝트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공개된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공통적으로 다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8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표에 나오는 URL로 레포지토리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활발하게 컨트리뷰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 프로젝트의 구성 및 세부 내역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백엔드 프로젝트를 한번 개발 환경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엔드 프로젝트도 또한 GitHub 레포지토리에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컨트리뷰션이 목적이라면 그 컨트리뷰션을 위해서 레포지토리에서 클론을 해도 무방하지만 여기서는 한번 개발 환경에서 직접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북 프레임워크 메뉴에서 스타트 뉴 부트 템플릿 프로젝트로 생성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템플릿 샘플 이런 식으로 피니시를 부르면 개발 환경 내에서 백엔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밸리데이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완료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간단한 클래스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잠시 이렇게로 가장 핵심이 되는 이거브 부트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가 프로젝트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클래스고 이 메인 안에서 런을 호출하게 되면은 내장 통켓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 IOC 컨테이너가 초기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 위치하는 어노테이션이고요. 이 어노테이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스프링 부트 컨피그레이션, 이니블 오토 컨피그레이션, 컴포넌트 스캔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장표를 한번 보고 같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 어노테이션은 이제 메인의 위치에서 해당 위치부터 설정을 읽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 해당 어노테이션을 통해 이제 스프링 부트의 자동 설정, 빈 읽기와 생성이 모두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Enable Auto Configuration입니다. 이제 많이 쓸 것 같은 미리 정의된 빈들을 가져와서 등록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미리 정의된 빈들이라는 거는 장표에도 적혀 있지만 스프링 부트 오토 컴피그의 메타 inf 밑에 spring.factorage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inf 밑에 스프링 팩토리지에 가면은 이렇게 빈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빈들을 모두 자동으로 등록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어노테이션이고요. 다음으로는 컴포넌트 스캔입니다. 이 컴포넌트 스캔은 이제 현재 패키지 이하에서 컴포넌트, 컨피그레이션, 레포지토리, 컨트롤러 등등의 많이 보신 이런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클래스들을 찾아서 빈으로 등록해주는 역할이고요. 스프링 부트 컨피그레이션은 이제 스프링 부트 환경 설정 클래스임을 나타내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리고 구조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SRC 메인 자바에는 이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등 자바 파일이 위치하고, 이번에 4.1부터 JWT config 패키지에서 JWT의 생성, 검증, 밸리데이션 같은 JWT 관련 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소시즈입니다. 리소시즈의 DB 폴더에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백엔드 프로젝트에서 로컬 HSQL을 디폴트로 잡고 있는데, 그쪽에 DDL과 DML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퍼 밑에는 6종 DB의 매퍼 설정 파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DDL과 DML은 지금 장표 스크린샷에는 안 나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폴더 쪽에 있습니다. 잠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이쪽에 SQL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빌드 정보를 기재한 폼.xml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다국어 설정에 관련된 메시지 폴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전 정의된 메시지 관련 프로퍼티즈 파일이 위치하고 있고, 이 프로퍼티즈 파일에 대한 설정은 이거브 config app common.java 설정 클래스에서 해당 프로퍼티즈를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 자동으로 application.properties라는 파일을 로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DB 설정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로컬 IP, DB는 HSQL, 각 DB의 접속 정보 등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콘텍스트 XML로 설정이 되었던 부분은 전부 다 자바 컴피그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을 통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소스 등도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프로퍼티즈 파일에 대한 설정도 아래쪽에서 여기 위치하고 있네요. 여기 메시지 점 프로퍼티즈를 잡는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JWT 제이슨 웹 토큰에 대한 간략한 개념 설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1부터 추가된 기능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것은 웹 표준으로 제이슨 포맷을 이용해 정보를 가볍고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클레임 기반의 웹 토큰으로 서버만 알고 있는 시크릿 키로 디지털 서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토큰 자체에 정보를 담아서 HTTP 헤더에 전달하므로 유저 세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콤마를 기준으로 앞부분, 중간, 끝
파트로 나눠서 헤더, 내용, 서명의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헤더 쪽에는 이제 타임 및 해싱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이 이제 토큰의 핵심 내용, 토큰에 담을 정보, 토큰의 생성 시간, 만료 시간 등을 이 페이로드 파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에 서명, 시그니처 부분에서는 헤더의 인코딩 값과 정보의 인코딩 값을 합친 후에 시크릿 키로 해시를 하여 생성을 합니다. 이제 사용 시 유의할 점으로는 주의할 점이 크게 두 가지로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크릿 키에 대한 부분입니다. 템플릿 소스에서는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예시로 간단하게 이렇게 시크릿 키를 만들어 놨는데 시크릿 키는 밸류가 이렇다라고 지금 샘플이라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시크릿 키가 가장 핵심인 부분인데 JWT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라 이 부분 값이 알려지면 생성 변조 등의 모든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크릿 키는 최대한 안전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디코딩이 가능해서 페이로드 값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JWT의 페이로드 값에는 중요 정보는 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틀어졌는데 JWT.io라는 디버거 서비스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상에서 JWT 토큰을 검증하고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제가 예시로 하나를 드러놨고요. 가운데 보라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페이로드, 빨간색이 헤더, 그리고 맨 아래쪽이 시그니처입니다. 이 시그니처의 빈 네모칸에 나타난 부분이 시크릿 키가 되겠고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서 많이 설명을 이미 진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부 모듈을 설치하면 다운로드되는 노드 모듈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미스 기반 HTTP 통신 라이브러리인 패치를 사용해서 공통함수를 처리한 egob patch.j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패치를 사용해서 외부 프로미스 기반으로 HTTP 통신을 하고 있고요. 앞에 설명드린 서버에서 읽고 브라우저가 표출하는 파일인 index.html 그리고 index.js는 이제 id 값이 루틴 태그 안에 렌더링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프로젝트 종속성을 기재한 패키지.json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통신 라이브러리인 패치와 엑시오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치는 인풋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이고 엑시오스는 npm install 엑시오스라고 설치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패치보다 무겁기는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는 장점도 있고요. 패치 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능을 다 덜어냈기 때문에 엑시오스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리액트 네이티브처럼 변화가 빠른 환경에는 패치를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것도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패치를 쓰냐 엑시오스를 쓰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저희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서는 패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간단하게 로그아웃 핸들러 코드를 보여드리면은 egob net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리퀘스트 패치 여기가 패치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부분이고요. 이제 URL과 옵션을 파라미터에 집어넣어서 시행을 하면은 값이 JSON으로 오게 되고 이거를 파싱을 해서 로그아웃 로직을 밟은 다음에 어떠한 페이지 이동이라든지 로그아웃 되었습니다라고 얼럿을 띄워주는 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이번 4.1에서 개선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에는 품 매핑과 델리트 매핑을 추가했습니다. 포스트 매핑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수행될 경우 매번 데이터가 등록되게 되는 역등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데이터가 등록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풋 매핑 같은 경우에는 반복 수행하더라도 같은 데이터가 계속 유지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우저 라우팅을 관리하기 위한 리액트 라우터 돔, 아까 전에 한번 설치를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버전 5에서 버전 6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버전 하나가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5에서 6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라우팅 방식도 바뀌고 기존에 지원하던 기능들의 삭제 수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달라진 부분을 요약 정리한 링크를 하나 장표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액트 버전을 17에서 18로 변경했습니다. 17에서 18로 올라가면서 유니크 아이디를 생성 가능한 유저 아이디 훅이 추가되고 이제 이 컴포넌트가 언디파인드를 리턴하더라도 에러 처리가 되지 않는 등 메모리 사용량이 최적화됐다든지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양이 많은 관계로 링크를 하나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의 4.0에서 컴포넌트 키가 누락됐다든지 밸리데이션이 미흡하다든지 하는 부분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등록 기능을 할 때 일정을 등록할 때 날짜가 디폴트로 처리되지 않는다든지 파일 첨부 가능 여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리액트와 스프링 부트 기반 템플릿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그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시연 영상으로 바로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